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수류탄 투척자.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수류탄 몇 개씩 던지고 가셨던. 이제 더 이상 안 던져요. 근데 이 의원님이 지금 해외 출장에서 막 아침에 도착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이따가 다시 출장하신다면서요. 저기 대구에 오늘 저희가 바른정당 발기인대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오신 거죠. 네, 지금 막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공항에 왔다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어요. 왜냐면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수류탄 유발자 같아요. 수류탄을 많이 던지셨는데. 네. 그냥 이제 수습해야죠. 수습, 이번부터 수습입니까? 그럼 조현순 장관하고도 수습 국면인가요? 아니,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수습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수습 안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죠. 진실이 밝혀지길. 조윤선 장관과는 사실 소위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전. 근데 소송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법원인가 검찰인가. 네. 예,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 오겠죠, 뭐. 그래,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죠. 네. 언론에는 바로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다. 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해달라 그랬죠.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죠, 아예.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자, 근데 오늘 이제 꼭 들어봐야 할 얘기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예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오랫동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일 그 강행군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러다 해프닝들이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상식을 갖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자잘한 해프닝이겠구나 맞아요. 생각하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대자뷰는 누구의 대자뷰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겠어요. 지금 고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자뷰?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의 상식이 너무 다른 분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일반 사람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런 사소한 해프닝들도 예전과처럼 흘리지 않고 네. 혹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좀 다른 기준들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놀란 게 그 꽃동네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턱받이요? 노인, 깜짝 놀랐어요. 턱받이를 본인이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 아니, 최소한 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거의 70이 넘는 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저 한 50년 정도는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사회봉사시설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또는 본인이 안 가보셔도 텔레비만 봐도 알잖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사회복지시설 가고 공직자들 가고 하는 거. TV만 한 번을 좀 유심히 보셨더라도 이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통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앞치마를 하죠. 아니, 턱받이가 아니라.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어른이 누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막 그 노인 어른 누워 계시는데 옷하고 막 턱에다가 죽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건 정말 민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흘리긴 흘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장면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여준 장면들도 있는데 보니까 죽을. 그래서 보통 받아 드시는 분에게 한테 턱받이를 하죠. 근데 턱받이를 왜 죽을 떠주시는 분이 하시는지,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좀 이상한 장면이 근데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 본인도 그리고 사모님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해보셨던 거죠. 거기다가 그 따라간 수많은 참모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턱받이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수많은 참모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식과 개를 달리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잠재 후보. 대선 후보를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거니까 이분 옆에 이렇게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들만 집단으로 그냥 아주 그냥 때로 계신다면 이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근데 들죠. 의원님 바른정당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에 오시는 거 좋은데 네. 이런 행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보 하시지 말고 제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념적 좌표가 어딘지, 내 이념적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내 정책 노선은 뭔지를 먼저 밝히셔야죠. 의원님 이 바른정당과 의논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바른정당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론으로 네.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에 모두 서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군사 문화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자유롭게 말하면.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턱받이 예를 들어 턱받이 같은 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시설을 안 가봤고 혹은 안 가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못 말려서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변도 문제다. 걱정이고 본인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징부정지돼 계시고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한테 부디 잘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지 않고 그죠? 직무를 복귀하길 바란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또 그거보다 더 하나 더 넘어가서 생각하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잘 꼭꼭 숨기고 잘 덮어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안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의원님이 수류탄을 막 자기 당에다가 이번엔 자기 당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당에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 오히려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려면 적어도 이념 정체성부터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천안함 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뭐 문외한이 봐도 폭심이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으셔요. 우리는 정강 정책이 경제는 완전히 재벌 위주의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벌 문제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과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민 코스프레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오르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인터넷 검색어에는 반기문 연관 검색어가 1일 1실수로 돼 있던데 1일 1실수. 그런 거보다는 1일 1실수. 그거보다는 그냥 정책 얘기하시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싶으셔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연일 강행군을 정말 연로하신 나이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밝히시는 게 저는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도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기 바란다. 일종의 덕담인데 덕담을 하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이라든가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걱정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 집회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는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라는 건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잘 모면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반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인데 당연하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걸 보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는다.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는 건 결과고요. 네. 의도는 양쪽을 다 얻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겠죠. 네. 본인의 외교관은 항상 그래야 하니까요. 네, 외교관은 그래야 하지만 정치인에서 표를 받으려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되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대통령이시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양쪽을 모든 사람을 5천만 국민한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예, 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바라지 마시고.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예, 원래. 예. 네. 근데 분명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반대에 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동의를 구하고 끌고 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이렇게 만약에 나라를 운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정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은 바른 말만 하는 게 바른정당이에요. 아니 근데 바른정당에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당내 주류 의견과 멀리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의원님과 의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근데 이제 내용이 뭐든지 간에 네. 뭐 누구랑 무슨 딜이 있었든 거래가 있었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바른 정치하려고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 들판에서 축구 바람 부는 데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 책임 정치하자는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바른 정당은 그런 게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선택지를 정하고 지금 전망은 바른정당이 가장 높지 않겠네요. 일단 뭐 새누리당 안 갈 거고요. 네. 민주당 안 갈 거고요. 국민의 정당에서는 연일 반기문 전 총장을 지금 러브콜을 하죠. 러브콜도 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양동작전이네요. 여기도 양동작전에 지금 공격 사이드를 맡으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고. 아니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양동하는 거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많은 건 맞죠? 많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충청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네. 우리랑 정체성이 맞고 정책 노선이 맞으면 오케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이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후보가 추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른정당의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를 뜻을 두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의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넘어가야지 꽃가마를 태워준다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아유, 꽃가마를 태운다면 바른정당이 아니죠. 네. 아니 지금은 바른정당이지만 좀 있으면 조금 바른정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경선을 공정한 룰에 따라서 국민 분명합니다. 뜻을 반영해서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내가 합류를 하겠지만 전제 조건이 나를 그럼 추대해달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요 안 됩니까? 영입 안 합니까? 저는 반대할 거예요. 의원님은 반대하시고. 네. 근데 당내 지금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추대도 가능하다?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아는 우리 당내 의원들,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뭐 한 16명 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대는 안 된다. 추대가 어딨어요? 우리가 무슨 아니, 북한이냐? 근데 이제 이게 그 새로운 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유력한 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 유력한 주자를 물론 유승민 의원이 있지만 아니 그 유력한 주자라면 왜 경선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선을 하자면 경선 룰이 있어야 되고 그 경선 룰이 당내 그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이 당내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내 기반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초고사도 안 끝나고 창당대회도 안 했는데 누가 당내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를 평생 하던 직업 정치인하고 본인처럼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분하고 뭐 평생이라 그래봐야 뭐 유승민 의원도 한 10년 됐습니다. 뭐 70년 지금 70 중반 넘으신 거 아니에요? 네. 추대는 없다. 추대하면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당내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 전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렇게 뭐 경선을 겁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분이 그 뭐 당내 경선을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걱정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워낙 그런 경험들 안 해보신 분이라 그리고 지금도 며칠 안 되는데 워낙 언론들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본선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죠. 네. 본선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을 수 있는데 경선을 건너뛰고 경선이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본선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어떻습니까? 네. 참 바른정당 그럼 바른당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아니요. 저희는 약칭 없습니다. 약칭 내자면 충분하죠. 바른정당. 뭘 또 더 줄여요. 한자 줄이나 안 줄이나. 바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NTC네요. 아니 전통적으로
석자로 하잖아요. 석자로. 어쨌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게 박연차 리스트에 네. 올라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자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겨레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건 팩트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한겨레가 승부수를 던진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서면에 시사전언이 제기를 했고 몇몇 언론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 부인했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하겠다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 잠시 조용해졌다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전면적으로 아무리 부인해도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라리 고소를 해서 밝혀내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일부라도 어떻게 후보에 이거는 적용했다고 밝혀져야 될 중요한 문제죠. 그건 맞죠. 예. 지금 맞는지 아닌지 밝혀져야죠. 국가 지도자가 되신 분의 도덕성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초돼서 거의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태를 겪은 이유가 바로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인데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유력 주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죠. 이건 정말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드리면 그건 안 되죠. 후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국민들 전체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까요? 국민들도 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일 수도 있지만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이 검증이면. 아니 그리고 첫째 박연차 리스트에 만약에 있다면 검은 돈을 받고 뒷거래를 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더하기 거짓말을 하는. 해명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인데 또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모셔요? 그럼 박연차 리스트에 실제로 적힌 게 확인된다면 반기문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이 저랑 같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바른정당에서의 이 문제를 밝히라고 반기문 전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어때요?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이미 한겨레가 시작했는데요, 뭐. 자,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의원 말고 이 바른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이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때까지 좀 보시죠.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공식 선언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언인가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공식 선언을 기자회견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기자가 전화했을 때 뭐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형이 변하면 변동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면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오세훈 전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이라고 할 만하죠.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까? 근데요, 뭐 은퇴하신다고 하고 집에 가신 분도 지금 다시 나와 계시잖아요. 은퇴하는 거를 그냥 공식 기자회견으로 아예 그냥 나와서 포멀하게 하신 분도. 그렇게 오세훈 전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 나오기를 바래요. 왜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좋은 후보들, 특히 이제 차세대 주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흥행도 되고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기문 총장이 안 나온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 당내 후보는 누굽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제 여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죠. 예. 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기문 전 총장이 영입이 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당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이겠죠? 아니요, 그건 해봐야 알죠. 선거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래요? 본인 생각에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반반이요. 반반밖에 안 돼요? 네. 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의 영입 저지위원장으로 제가. 아니, 저지위원장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이 저희 당에 오셨으면 좋긴 한데 예. 그 오시기 전에 이런 전제 조건들을 좀 먼저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털건 털어야 되고. 털건 털어야 되고 입장을 정책 정강에 대해서는 좀 노선을 밝히셨으면 좋겠고. 지금 민생 행보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한테도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옆에 주변에 좀 이렇게 정치를 알고 정부 감각이 똑딱한 후보가 참모가 있다면 이건 말려야 되는데 예.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예. 본인이 보시기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큽니까? 마이너스가 큰 거 아니에요? 퇴주잔도 그렇고. 이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거는 진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태주잔도 전체 영상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작은 해프닝만 나와도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특히 이제 나쁜 제일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 직전 5년을 연속해서 국내 거주해야 된다는 이제 우리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네. 요건. 근데 지금 이제 10년을 뉴욕에 있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내 상황이나 정치, 그 서민들의 삶,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좀 갸우뚱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꾸 저런 이제 실수가 연발이 되면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까봐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만하라고. 사실 해외여행 한 달만 갔다 와도요. 네. 국내 뉴스하고 동떨어집니다. 저 보세요. 지금 나흘 출장 갔다 왔는데 오세훈 우리 전 시장이 SNS에 공식적으로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자, 영입 저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또 급히 공항으로 달려가셔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폭탄 안 던질 줄 알았더니 반기문 전 총장의 폭탄을 여러 개 던지고 가셨습니다. 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많은 건 맞죠? 많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충청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네. 우리랑 정체성이 맞고 정책 노선이 맞으면 오케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이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후보가 추대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른정당의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를 뜻을 두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의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넘어가야지 꽃가마를 태워준다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아유, 꽃가마를 태운다면 바른정당이 아니죠. 네. 아니 지금은 바른정당이지만 좀 있으면 조금 바른정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경선을 공정한 룰에 따라서 국민 분명합니까? 뜻을 반영해서 해야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내가 합류는 하겠지만 전제 조건이 나를 그럼 추대해달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요 안 됩니까? 영입 안 합니까? 저는 반대할 거예요. 아, 의원님은 반대하시고. 네. 근데 당내 지금 의원들의 대체적인 뭐랄까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추대도 가능하다?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아는 우리 당내 의원들,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뭐 한 16명 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대는 안 된다. 추대가 어딨어요? 우리가 무슨 아니, 북한이냐? 근데 이제 이게 그 새로운 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유력한 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 유력한 주자를 물론 유승민 의원이 있지만 아니 그 유력한 주자라면 왜 경선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선을 하자면 경선룰이 있어야 되고 그 경선룰이 당내 그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이 당내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내 기반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초고사도 안 끝나고 창당대회도 안 했는데 누가 당내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를 평생 하던 직업 정치인하고 본인처럼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분하고 뭐 평생이라 그래봐야 뭐 유승민 의원도 한 10년 됐습니다. 뭐 70년 지금 70 중반 넘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추대는 없다. 추대하면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당내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 전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렇게 뭐 경선을 겁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분이 그 뭐 당내 경선을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걱정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워낙 그런 경험들 안 해보신 분이라 그리고 지금도 며칠 안 되는데 워낙 언론들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본선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죠. 네. 본선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을 수 있는데 경선을 건너뛰고 경선이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본선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어떻습니까? 예. 아참 바른정당 그럼 바른당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아니요. 저희는 약칭 없습니다. 약칭 내자면 충분하죠. 바른정당. 뭘 또 더 줄여요. 한자 줄이나 안 줄이나. 네, 바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NTC네요. 아니 전통적으로 석자로 하잖아요. 석자로. 어쨌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거잖아요. 예, 그럼 저 한 50년 정도는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사회봉사시설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또는 본인이 안 가보셔도 텔레비만 봐도 알잖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네. 사회복지시설 가고 공직자들 가고 하는 거 TV만 한 번을 좀 유심히 보셨더라도 이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통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앞치마를 하죠. 아니, 턱받이가 아니라. 아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어른이 누워 계셨잖아요. 예. 근데 막 그 노인 어른 누워 계시는데 옷하고 막 턱에다가 죽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건 정말 민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흘리긴 흘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장면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여준 네. 장면들도 있는데 보니까 죽을 그래서 보통 그 받아 드시는 분에게 분한테 턱받이를 턱받이를 하죠. 근데 턱받이를 왜 죽을 떠주시는 분이 하시는지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좀 이상한 근데 장면이라고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 본인도 그리고 사모님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해보셨던 거죠. 거기다가 그 따라간 수많은 참모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턱받이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수많은 참모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식과 계를 달리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잠재 후보. 대선 예. 후보를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거니까 이분 옆에 이렇게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들만 집단으로 그냥 아주 그냥 때로 계신다면 이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근데 들죠. 의원님 바른정당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에 오시는 거 좋은데 네. 이런 행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보 하시지 말고 제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념적 좌표가 어딘지, 내 이념적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내 정책 노선은 뭔지를 먼저 밝히셔야죠. 의원님 이 바른정당과 의논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바른정당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론으로 네.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에 모두 서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군사 문화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턱받이 예를 들어 턱받이 같은 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시설을 안 가봤고 혹은 안 가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못 말려서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변도 문제다. 걱정이고 본인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징부정지 돼 계시고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한테 부디 잘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지 않고 그죠? 직무를 복귀하길 바란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또 그거보다 더 하나 더 넘어가서 생각하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잘 꼭꼭 숨기고 잘 덮어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안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의원님이 수류탄을 막 자기 당에다가, 이번엔 자기 당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당에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려면 적어도 이념 정체성부터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천안함 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뭐 문외한이 봐도 폭심이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으셔요. 우리는 정강 정책이 경제는 완전히 재벌 위주의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수류탄 투척자.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수류탄 몇 개씩 던지고 가셨던. 이제 더 이상 안 던져요. 근데 이 의원님이 지금 해외 출장에서 막 아침에 도착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있다가 다시 출장하신다면서요. 저기 대구에 오늘 저희가 바른정당 발기인대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오신 거죠. 네, 지금 막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공항에 왔다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어요. 왜냐면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수류탄 유발자 같아요. 수류탄을 많이 던지셨는데. 네. 이제 수습해야죠. 수습, 이번부터 수습입니까? 그럼 조현순 장관하고도 수습 국면인가요? 아니,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수습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수습 안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죠. 진실이 밝혀지길. 조윤선 장관과는 사실 소위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전. 근데 소송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법원인가 검찰인가, 예,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 오겠죠, 뭐. 그래,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죠. 네. 언론에는 바로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다. 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해달라 그랬죠.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죠, 아예.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자, 근데 오늘 이제 꼭 들어봐야 할 얘기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예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오랫동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일 그 강행군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러다 해프닝들이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상식을 갖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자잘한 해프닝이겠구나 맞아요. 생각하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데자뷰는 누구의 데자뷰를 말하는 건가요? 누구겠어요. 지금 고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데자뷰?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의 상식이 너무 다른 분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문들 제기를 했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일반 사람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해프닝들도 예전과처럼 흘리지 않고 혹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좀 다른 기준들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놀란 게 그 꽃동네에 방문하셔가지고 턱받이요? 노인 깜짝 놀랐어요. 턱받이를 본인이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 아니 최소한 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거의 70이 넘는 평생을 살아오신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게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자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겨레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건 팩트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한겨레가 승부수를 던진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서면에 시사전언이 제기를 했고 몇몇 언론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 부인했고 그다음에 고소를 하겠다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 잠시 조용해졌다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전면적으로 아무리 부인해도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라리 고소를 해서 밝혀내자 이렇게 선물을 던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일부라도 어떻게 후보에 이거는 있다고 밝혀져야 될 중요한 문제죠. 그건 맞죠. 예. 지금 맞는지 아닌지 밝혀져야죠. 국가 지도자가 되신 분의 도덕성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초돼서 거의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은 이유가 바로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인데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유력 주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죠. 이건 정말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드리면 그건 안 되죠. 후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국민들 전체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까요? 국민들도 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일 수도 있지만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이 검증이면. 아니 그리고 첫째 박연찰 리스트에 만약에 있다면 검은 돈을 받고 뒷거래를 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더하기 거짓말을 하는 해명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인데 또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모셔요? 그럼 박연차 리스트에 실제로 적힌 게 확인된다면 반기문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이 저랑 같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바른정당에서 아예 이 문제를 밝히라고 반기문 전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어때요?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이미 한겨레가 시작했는데요, 뭐. 자,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의원 말고 이 바른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이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때까지 좀 보시죠.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공식 선언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원인가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공식 선언을 기자회견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기자가 전화했을 때 뭐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형이 변하면 변동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벌 문제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바른정당의 정강정책과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민 코스프레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오르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인터넷 검색어에는 반기문 연관 검색어가 1일 1실수로 돼 있던데 1일 1실수 그런 거보다는 1일 1실수 그거보다는 그냥 정책 얘기하시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싶으셔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연일 강행군을 정말 연로하신 나이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밝히시는 게 저는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도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기 바란다. 일종의 덕담인데 덕담을 하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이라든가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걱정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 집회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는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라는 건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잘 모면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반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인데 당연하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걸 보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는다.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는 건 결과고요. 네. 의도는 양쪽을 다 얻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겠죠. 네. 본인의 외교관은 항상 그래야 하니까요. 예, 외교관은 그래야 하지만 정치인에서 표를 받으려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되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대통령이시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양쪽을 모든 사람을 5천만 국민한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예, 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바라지 마시고.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예, 원래. 예. 예. 근데 분명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반대에 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동의를 구하고 끌고 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이렇게 만약에 나라를 운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정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바른정당에서 결국 바른정당은 바른 말만 하는 게 바른정당이에요. 아니 근데 바른정당에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당내 주류 의견과 멀리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의원님과 의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게 근데 이제 내용이 뭐든지 간에 네. 뭐 누구랑 무슨 딜이 있었든 거래가 있었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바른 정치하려고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 들판에서 춥고 바람 부는 데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 책임 정치하자는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바른 정당은 그런 게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선택지를 정하고 지금 전망은 바른정당이 가장 높지 않겠네요. 일단 뭐 새누리당 안 갈 거고요. 네. 민주당 안 갈 거고요. 국민의 정당에서는 연일 반기문 전 총장을 지금 러브콜을 하죠. 러브콜도 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양동작전이네요. 여기도 양동작전에 지금 공격 사이드를 맡으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고. 아,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양동하는 거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잖아요.